예,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털 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 일단은 비트 시장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하고요. 7월 초 이후부터는 유동성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58K, 57K 레벨은 바닥이 이미 나왔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71.4K와 73.5K 구간은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도달을 했고요. 다음 방향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분석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달러 차트 4시간 봉 차트이고요. 비트 시장 복귀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2월 달에 비트코인이 60K 레벨 때 왔을 때 84K, 85.4K 레벨 때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론적으로 83K 레벨 때까지 올라오는 반등이 나타났고, 그러나 5월 말 6월 초에는 비트코인의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M2 글로벌 통화량이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이 부분에 축소가 나타났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나타났기 때문에 5월 말 6월 초에 비트코인의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론적으로 조정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났었고, 그러나 60K 레벨, 56K 레벨 때가 오게 된다면 기회 영역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59K 레벨 때 왔을 때 반등이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63K, 65K 레벨 때에 올라오게 된다면 한 차례 밀림의 영역이 나왔다가 이 밀림은 59K를 지키는 선에서 나왔다가 재차 66.9K 그리고 71.4K 레벨 때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67K 레벨 때를 올라왔고요. 이때 도달했을 때 제가 만든 온체인 데이터에서 단기가열 신호가 떴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밀림은 56K를 지키는 선에서 밀림이 왔다가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죠. 58K, 57K 레벨에 도달했을 때 제가 만든 온체인 데이터에서 상승 다이버전스와 쇼스키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7월 초 이후부터는 유동성의 효과를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키면서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66.9K까지 올라왔을 때 이때는 제가 만든 온체인 데이터에서 미결제 약정의 1차 매물대까지 올라왔고 나스닥의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2.5K, 61.5K 구간까지는 밀림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지키면서 재차 69K 그리고 71.4K, 73.5K 레벨 때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배추도사 등급이 있어요. 코털도사 배추도사 등급이 있는데 유튜브 멤버십 배추도사 등급은 비트 시향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요. 비트 시향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는 방입니다. 이 부분에 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64.3K 구간에 있었을 때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시면 미결제 약정이 비트코인 밀림의 미결제 약정이 크게 올라왔고 상승 행보 중에서 미결제 약정은 올라오는 부분을 다 빼는 현상이 나타났다. 단기간 이런 경우에 조금 더 밀림이 있더라도 재차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미결제 약정 환경에서 비트코인의 양밀림이 조금 더 나오더라도 재차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어요. 자, 그 부분이 뭐냐? 이렇게 비트코인은 가격을 올렸습니다. 근데 미결제 약정은 축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비트코인의 가격 위치대와 굉장히 여기 위치대와 이 괴리 차이가 조금 나고 있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 환경적으로 본다면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69K에서 양밀림 후에 71.4K, 73.5K 구간을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에서 바로 반등이 났다가 69K 레벨에서 양밀림 후에 71.4K, 73.5K까지 도달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앞으로는 조금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결제 약정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 부분이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입니다. 이게 비트코인 차트이고요. 이게 레버리지, 이게 펀딩비, 이게 미결제 약정이에요. 지금 미결제 약정 형태를 보신다면 58K, 57K 구간에 왔을 때 미결제 약정은 단기간 바닥권에 왔다. 이 말은 즉슨 매도 물량의 감소다. 매도 물량의 소진이고 하락 진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락 진정세 이후에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6K 이탈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특이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내려오는데 펀딩비 수치는 지속적으로 양수로 크게 튀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펀딩비가 비트코인이 내려오는 과정 속에 미결제 약정이 올라오면서 펀딩비가 크게 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롱 물량의 축적 현상들이 현재 2월 달부터 60K 있을 때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고, 개인들이 하지 못하는 행동들이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매도의 힘과 하락의 힘이 줄어들었을 때 이런 패턴의 축적 패턴이 나온다는 것은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을 의미를 해요. 그럼 어느 부분에서 하락의 힘과 매도의 힘이 조금 줄어들었나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주봉 차트 RSI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매도 영역권에 오게 되면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재차 크게 반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매도 영역을 찍고 15K를 찍었을 때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재차 크게 전환이 되었고, 이때도 60K를 찍었을 때 가매도 영역을 찍었고, 그리고 58K, 57K를 찍었을 때 가매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RSI는 상대 강도 지수이기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은 저점은 내렸지만 RSI에서는 저점을 올렸다라는 것은 하락의 힘이 줄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봉 RSI는 상당히 긴 호흡 관점으로 큰 틀에서 보기 때문에 큰 관점에서 하락의 힘이 줄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매도 물량의 감소는 여기 부분, 미결제 약정이 바닥에 나왔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나올 매도 물량은 거의 다 소진되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SSR, RSI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SSR, RSI 부분을 보고 가신다면 가매도 영역을 찍게 되면 이렇게 조정을 마무리하고 크게 추세 반전이 나타나는 사항들이 나타났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SSR, RSI가 왜 이렇게 잘 맞았느냐라고 했을 때, SSR, RSI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공급량보다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시장에 많이 늘어났음을 의미를 해요.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개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 매수 대기 자금들이 현재 많아졌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 매수 대기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가매도 영역에 오게 된다면 이렇게 추세 반전이 강력하게 나왔던 부분의 역할로 작용이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때도 58K, 57K 찍었을 때 감에도 찍고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었다. 그래서 추세 반전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MVRV 디트렌드 파이터 지표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비트코인 차트 그래프 수치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MVRV 디트렌드 파이터 지표의 수치입니다. 이게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60K를 찍었을 때 손실 수치가 굉장히, 시장 참여자들의 손실 구간이 굉장히 높았음을 의미를 해요. 근데 58K, 그리고 59K, 58K, 57K를 찍었을 때 비트코인의 저점은 낮췄죠. 근데 손실 구간은 이때보다 점차 감소하고 있었어요. 이 말은 즉슨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고 매도의 힘이 거의 다 소진됐음을 의미를 한다. 이 말은 즉슨 당연히 손실 구간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손바뀜이 나타났고 시장의 실질적인 체력들이 현재 바뀌고 있음을 의미를 한다. 그러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난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려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비트코인은 가격을 올렸고 저점을 올렸고 MVRV 트렌드는 저점을 낮췄다.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62.5K와 61.5K 구간을 지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선물 시장으로 보내서 롱의 축적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이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IFP 수치를 갖고 왔었죠. IFP 수치는 어느 정도 바닥이 되면 고래들은 현물거래소에서 선물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이동을 해서 레버리지를 열어 롱을 축적하는 것 같다라고 보는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현물거래소, 선물거래소로 이동하는 비트코인의 수치를 이게 수치화한 거예요. IFP 수치가.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바닥을 다지고 크게 전환됐던 부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2월 달에 60K를 찍었을 때 저점을 찍고 우상향하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고래들의 실질적인 움직임 패턴도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고, 롱에 대한 축적 부분, 일단은 71.4K, 73.5K 구간에 왔고요. 어느 정도는 행보의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 상승은 조금 될 수 있겠지만 조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조금은 행보하는 시간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해 보인다. 행보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라는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좋은 뉴스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코털도사 멤버십 방이 있어요. 여기는 알트코인 분석과 비트코인 분석, 그리고 주식 분석도 같이 해주는 방입니다. 코털도사 등급의 유튜브 등급이 있고요. 일단은 이 뉴스를 보시면 주식 토큰화가 원래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연기가 됐었죠. 그러면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어제 발표가 됐어요. 첫 번째 면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4년 동안 최대 500만 달러의 규모의 공모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12개월 동안 최대 7,500만 달러까지 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라는 부분. 주식 토큰화에 대한 부분이고요. 조금 특이한 부분은 증거법상 등록 의무와 관련해 두 가지를 면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중요한 거는 이게 확정이 아니라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SEC에서, 미국 SEC에서 제시한 부분인데, 그런데도 이더리움과 지금 체인링크가 뜬 이유가 있어요. 체인링크와 레드스톤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주식 토큰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 틀이 많이 조금은 이런 형태로 흘러가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들의 주식 토큰화는 결국은 블록체인 안에서 움직임을 의미한다라는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블록체인 안에서 결국 코인들이 움직인다. 움직임이 나타나기 위해서 코인이 이동하고 매도하거나 매수하거나 아니면 이체 송금해 주거나 모든 부분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스마트 계약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움직일 수 있고 이동한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이더리움, 솔라나, 수이, 에이다가 이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가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었고, 이 부분이 실물자산 토큰화가 블록체인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과 정보 데이터를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볼 수 있게 해주는 브릿지 해주는 역할이 오라클 기능인데, 오라클 기능 중에 레드스톤과 체인링크가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식 토큰화, 담보로 디파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 기능도 가능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파이 시장도 확대가 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승수 효과가 당연히 나타나는 부분들이 되겠죠. 암호화폐 실사용의 증가를 이끌 부분이고, 결국은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들이 실사용 단계로 넘어가면서 시장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가격은 낮아져 있지만 법과 규제, 혁신 면제 등 이 부분의 실사용에 대한 증대, 그리고 제도권 안에 들여오기 위한 금융 암호화폐 선점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평가를 받는 부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높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트코인으로 넘어와서 지금 레드스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레드스톤은 오라클 기능 중에 하나의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렸고, RWA 실물자산 토큰화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코인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4월 달에 이렇게 폭등을 했을 때도 원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실물자산 토큰화, 그러니까 하이퍼 리퀴드라는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당연히 원유가 폭등하면서 선물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 대금이 늘어났어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그러면서 이 오라클 기능에 대한 레드스톤의 수요, 사용 자체가 늘어나게 됐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3월 달에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고, 오라클 기능 코인, 레드스톤 코인, 2월 상장, 하이퍼 리퀴드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IWA 특화 다 말씀을 드렸고, 차트를 볼 때 195원일 때 언급을 드렸어요. 3월 달이니까. 그래서 297, 331자리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영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3월 달에 올려드렸으니까 195원은 이때입니다. 이때이고, 이렇게 내려왔지만 297, 331 여기 두 구간 매물대에 결국 빠르게 올라오는 현상들이 나타났죠. 예,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레드스톤에 댓글이 있어서 한번 알려드렸었죠. 여기 매물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밀림의 가정이 있을 것이다. 여기 매물대 1차, 그 다음 여기 만들어 놨던 2차, 여기 구간에 오게 된다면 행보 후에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재차 올라오는 과정 속에 있고요. 매물대를 본다면 여기 구간에 매물대가 있겠다 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구간도 뭐 매물대가 있겠지만, 예,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이 스택스에 대해서 비유를 조금 많이 해드리죠. 스택스에 대해서 조금 비유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2022년도 23년도 알트코인들이 바닥을 다졌을 때 캔들 패턴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이 부분이 1번 매물대 캔들 패턴이라고 보시면 이 부분이 2번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비교했을 때 여기가 1번이었고 여기가 1번이었고 여기가 2번이 될 확률이 높겠다. 그러면 가대 하락폭에 대한 결국은 큰 되돌림의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현재 2번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런 형태의 큰 되돌림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스택스는 260원대에서 1700원대까지 오르는 가대 하락폭에 대한 되돌림이 대략 7배에서 8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났다. 물론 개별들 코인들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알트코인들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자주 최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의 확장, 그리고 주식 토큰화, 결국은 이 실물 자산 토큰화는 모든 자산들이 결국은 토큰화가 된다. 그러면 실사용에 대한 증반이 굉장히 탄탄하게 마련이 되고, 모든 부분은 결국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실사용 증가 부분이 토큰 소각이라든지 그 수수료를 발생해서 수익적인 부분이 토큰 소각이 되고 바이백이 되고 그런 형태 코인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은 2027년도 1월 달부터 결국은 시행이 되고 작동이 되는데, 왜 SEC에서 이 주식 토큰화에 대해서 규제를 빨리 마련하고 빨리 성장시키려고 하냐면, 이 지니어스 법안이 이게 한다고 해봤자 이 사용처가 없으면 뭐 발행이 당연히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발행이 더뎌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주식 토큰화를 빨리 규제 안에 접어놓고 빨리 제도권 안에 집어넣고 하게 된다면 당연히 실사용에 대한 수요처가 늘어나죠. 이 부분에 대해 주식 토큰화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지니어스 법안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 부분은 자연스럽게 코인이 발행 수가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스테이블 코인의 지니어스 법안은 공급 정책이 되겠다. 그러나 주식 토큰화 이런 제도권 안에 집어넣는 것은 수요 정책이 되겠다. 공급 정책만 있어서는 안 된다. 수요 정책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서 보시라. 클래리티 법안도 결국은 수요 정책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보시라. 가격은 당연히 지금 말이 안 되는 부분에 와 있다. 왜냐하면 22년도, 23년도 저가 위치에 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때와 실사용 수치와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면 이 가격에 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 보인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왜냐? 실사용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적으로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었고, 이더리움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 그 주식 토큰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제시를 한 건데, 이게 시장이 조금 좋게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제시를 하고 서로 또 논의를 하고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제시만 했다고 해서 얼마나 암호화폐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부분에도 민감하게 작용을 한다. 그러면 클래리티 법안이 만약에 통과됐을 때 얼마나 많은 조금 수요나 열풍들이 이런 AI 시장 때문에 억눌려 있던 재평가가 받는 부분들이 무조건 나타날 가능성과 펀더멘탈이 조금 바뀌는 수급 자체가 조금 바뀔 수 있는 요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21년도부터 26년도까지 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의 응축 기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클래리티 법안과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 그리고 주식 토크나 그리고 실물 자산 토크나 RWA 시장이 굉장히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월가가 왜 집중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제외하고요. 어, 미래 가치에 대비해서 22년도, 23년도 같은 이 수치에 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조금 좋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코인이 이더리움, 솔라나 수익, 그리고 에이다 코인 이렇게 대표 주자가 있어요. 그리고 증권법에서 조금 자유롭게 요번에 먼저 발표한 코인들이 있죠. 그게 전부 다 솔라나, 이더리움, 수익, 어, 에이다 코인이 들어가 있죠. 16개 종목을 증권에서 조금, 이 종목은 16개 종목은 증권에 포함 안 된다. 미리 말을 해줬어요. 클래리티 법안이 조금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미리 CFTC랑 SEC에서 미리 얘기를 해줬고, 무튼 조금 좋은 현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7월 초 이후, 그리고 7월, 9월은 조금 시장이 괜찮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7월 달 너무 조금 흐지부지하게 갔죠. 8월 달도 조금 흐지부지하게 가려고 했으나 결국 유동성의 효과를 보는 시기는 7월, 9월 안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던 부분. 조금 좋은 호흡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조금 길었고요. 내일 방송에서 알트코인들 다시 한번 봐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